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시간은 그날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난 그날 말이죠.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아마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 집은 아주 크고 멋졌어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죠. 하지만 그 집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저는 그곳을 어디선가 들었던 금빛 새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한유라는 늘 아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은 언제나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빠. 권지우는 신문을 넘기며 자신의 일 얘기만 할 뿐이었죠. 오늘 저녁은 클라이언트랑 약속 있어.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마. 그리고 민준이 다음 주에 있을 국제학교 입학 설명회 신청했지. 내 이미지에 흠집 나면 안 되니까 똑바로 챙겨. 당신이 할 일이 그런 거잖아. 네. 다 챙겨놨어요. 어제 당신 좋아하는 찌개 끓여놨는데. 아, 그래. 이따 저녁에 들어와서 먹지. 당신 넥타이. 엄마가 넥타이를 매주려고 다가서자 아빠는 이미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엄마의 손길은 허공에 머물렀죠. 저를 학교에 내려준 후 엄마는 갤러리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일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그저 권지훈 변호사의 아내일 뿐이었죠. 저는 그곳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엄마 주위에 몰려들어 가식적인 말을 건넸거든요. 저는 엄마가 홀로 서성이다 구석에 놓인 작은 조각상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새 모양의 청동 조각상이었죠. 꾹. 나 갔네. 날개는 있는데 날 수가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엄마의 고독을 깨트린 것은 그 새의 눈에서 뭘 보셨습니까? 작품의 작가인 차현우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는 엄마의 비싼 옷이나 장신구가 아닌 엄마의 슬픔이 담긴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의 시선은 마치 엄마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아, 작가님이셨군요. 그냥 날고 싶지만 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아주 섬세하고 슬픈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틀에 갇힌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조형미 속에 갇혀버린 야생성이죠. 어떤 것들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이 갤러리처럼 혹은 사모님처럼 저처럼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감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누군가 엄마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감옥을 들여다봐 주었으니까요. 아빠는 엄마를 아름다운 트로피처럼 여겼지만 이화가 아저씨는 엄마를 상처 입은 새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최 실장이라는 관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한유라 사모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세요? 후원 감사는 늘 저희가 찾아뵙고 드려야 하는데. 아, 차현우 작가도 있었네. 작품 설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갤러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최 실장님은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엄마에게는 공손했지만 현우 아저씨에게는 날이 서 있었죠. 그는 그런 시선을 가볍게 무시하며 엄마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 작업실은 이런 세련된 감옥과는 좀 다릅니다. 혹시 길들여지지 않은 작품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놀러 오십시오. 물레동에 있습니다. 진짜 배기들은 다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 명함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 엄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숨막히는 완벽함에서 벗어나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으로 발을 내딛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결정은 엄마를 우리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 물레동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우 아저씨의 작업실은 낡은 공장들 사이에 있었고 페인트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죽어있지 않고 생명력으로 넘쳐났습니다. 환영합니다. 한유라 큐레이터님. 여긴 먼지 좀 마셔야 진짜 예술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요. 놀랍네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갤러리의 작품들은 죽어있는 박제 같은데. 설명 대신 현우 아저씨는 엄마에게 찰흙한 덩이를 건넸습니다. 말로는 부족해요. 직접 만져보고 느껴봐야죠. 지금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빚어보세요. 분노든 슬픔이든 혹은 잊어버렸던 욕망이든. 망설이던 엄마의 손이 찰흙을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죠. 저는 엄마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뭘 만들고 싶어요? 유라씨? 아니, 뭘 부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답답해요. 뭔가 찢고 나가고 싶은데. 엄마의 손이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짓누르고, 비틀고, 핥히면서요. 수년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손끝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그것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일그러진 얼굴의 형상이었습니다. 현우 아저씨가 말없이 엄마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엄마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저는 엄마가 작업실에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곳은 엄마가 자신을 되찾는 장소이자 두 영혼이 교감하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날카로운 큐레이터 한유라가 되었고 현우 아저씨는 그런 엄마를 존중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집에 갇혀있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재능 있어. 그 누구보다 예술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고? 그 눈. 이제 쓸모 없어졌어요. 지금 내 역할은 그냥 권지훈의 아내. 민준이 엄마.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즐겁게 웃던 엄마는 문득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저를 데리러 올 시간이 45분이나 지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민준이, 나 먼저 가볼게요. 엄마가 허둥지둥 학원으로 달려왔을 때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 친구들 다 갔는데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해. 아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늦을게. 절대로.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늦게 귀가한 아빠는 평소처럼 화를 내는 대신 검사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엄마를 신문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어디서 뭘 했길래 내 아들까지 잊어버린 거야. 한유라, 내가 확인해봤는데 오늘 갤러리엔 아무 행사도 없었어. 엄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갤러리 일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의 어설픈 거짓말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결혼 생활에 파국을 알리는 첫 망치질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몰랐습니다. 아빠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보이지 않는 그물이 엄마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의 어설픈 변명은 아빠의 의심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변호사였고 감정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수집하고 논리로 상대를 무너뜨렸죠. 엄마는 이제 아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최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나야. 어머, 권 변호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귀한 분이 직접 다 전화를 주시고. 갤러리에 새로 들어온 작가 차현우, 그자에 대해 아는 거 전부 보고해. 출신 학교, 교우 관계, 재정 상태, 그리고 내 아내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까지 사소한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물론이죠. 변호사님,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겠네요. 사모님께서 요즘 그 작가분께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예술적 교감이라고 해야 하나?
작업실에도 꽤 자주 들리시는 것 같던데. 내가 묻는 말에나 대답해. 당신 의견을 묻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며칠 후 아빠의 책상 위로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아빠는 서재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결에 복도를 지나가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살짝 엿보았죠. 아빠는 수십 장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현우 아저씨의 작업실 앞에서 환하게 웃는 엄마, 그와 나란히 걷는 엄마, 붉어진 얼굴로 작업실을 나서는 엄마. 사진 속 엄마의 미소는 제가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질투도 아니었죠. 아빠는 그저 변호사처럼 사진이 찍힌 날짜와 시간만을 냉정하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엄마가 외출했을 때 아빠는 엄마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상처 입은 새 청동 조각상이었습니다. 현우 아저씨가 엄마에게 선물한 것이 틀림없었죠.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빠보다 먼저 그 조각상을 봤다는 사실 말이에요. 며칠 전 굴러들어간 공을 찾다가 책장 밑에서 그걸 발견했거든요. 이상하게 슬픈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다시 그 자리에 숨겨두었는데 아빠가 그걸 찾아낸 겁니다. 아빠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각상을 경멸적으로 살폈습니다. 아빠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자백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심판이었죠. 아빠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 책상 위에 사진들과 조각상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둬.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만 특별한 저녁 식사하자고. 당신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그것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으로의 소환장이었죠. 재판관은 이미 판결을 내린 뒤였습니다.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는 심판의 날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돌아왔지만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맨틱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밤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갑니다. 아빠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검사였고 엄마는 피고인이었죠. 아빠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 엄마와 현우 아저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흩뿌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갤러리 관람인가? 이게 당신이 말한 예술적 영감이고? 물레동의 허름한 작업실에서 이런 놈이랑 뒹구는 게? 자, 증거 1호. 당신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갔더군.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이. 그만. 제발 그만해요. 뭐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신, 안목 하나는 자신 있다더니 고작 이런 싸구려 취향이었나? 이딴 조각상 하나에 넘어가서 네 아들까지 팽개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야? 아빠는 테이블 위에 상처 입은 새 조각상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아빠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절규하듯 토해냈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이 내게 뭘 해줬는데? 돈? 명품? 난 그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니야. 이 조각상이 싸구려라고? 이건 지난 10년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그냥 나 한유라라는 사람으로 봐준 증거야. 당신의 아내 민준이 엄마가 아니라 난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눈을 제대로 본 적 없잖아. 그래서 바람을 폈다? 이 펜트하우스에서 외로웠다? 내 카드를 쓰면서 공허했다? 싸구려 삼류소설 같은 변명. 한 번 거창하군. 바로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저를 보자 아빠의 잔인한 얼굴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엄마는 반사적으로 저를 끌어안고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눈빛은 이내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마. 당신 같은 여자는 엄마 자격도 없어. 민준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빠는 미리 싸둔 가방을 엄마에게 던졌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엄마는 현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여보세요. 현우 씨, 나예요. 유라. 지훈 씨가 모든 걸 알았어요. 나 어떡해요. 제발 도와줘요. 당신이 필요해요. 한유라 씨, 그건 그쪽 가정사 아닙니까? 왜 나한테 전화를 합니까? 우리 관계 그냥 뜨거운 영감 같은 거였잖아요. 서로 즐겼으면 된 거지. 이제 와서 내 앞길 막지 말아주시죠. 솔직히 권태로운 사모님의 불장난에 내 커리어를 걸 순 없잖아요. 제발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두 번째 배신.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에게 조롱당했습니다. 엄마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엄마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인물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최 실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띤 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한유라 사모님. 아니, 이제 그냥 한유라 씨라고 불러야 하나? 최 실장님이 여길 무슨 일로?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러 왔지. 차현우 작가. 내가 갤러리에 소개해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의 모든 동선. 권 변호사님께 보고한 것도 나고. 엄마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왜? 비즈니스니까. 권 변호사님은 우리 갤러리의 가장 큰 손이시거든. 그분의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내 비즈니스도 안정적이지. 당신, 너무 불안한 변수였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차현우 작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 그 친구, 진짜 후원자는 60대 부동산 재벌 사모님이시거든. 당신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 지루해하는 사모님의 재미있는 놀잇감 정도였달까. 최 실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손에 쥔 작은 조각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열정과 자유의 상징이었던 상처 입은 새. 이제 그것은 엄마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깬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오늘 같이 공원 가기로 했는데. 엄마는 제 순수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일탈. 짧았던 자유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습니다. 엄마의 완벽했던 인생에 생긴 균열. 그리고 제 인생에 생긴 그 균열은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 우리를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